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됐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요. 최근에 일어난 그 어린이집 사태와 비슷하게 어린이집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부모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소득이나 엄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세상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의 일부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면적인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든 대한민국 모든 엄마가 이 보육 문제 때문에 한시름 놓을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전해주실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새해 세운 계획들 못하고 있는데 TV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아직 11개월이 남았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남은 11개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부 함께 해주실 꿀정보 담당 조용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춘에 인사드리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의 그녀 정미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슈퍼맘 언니들의 재취업 라이프에도 다가올 봄날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 네. 수요일의 그녀. 네. 네, 반갑습니다. 좋네요. 네. 자, 오늘 추천해 주실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네. 오늘 두 분 의상 보니까 굉장히 화사해서 패션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게 보이는데요. 네. 혹시 망고 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망고 모자요? 네. 네. 제가 요즘에 생얼로 쓰고 다니고 있는데 네네. 보고 싶네요. 네, 굵은 실로 이렇게 막 네. 크게 금방 뗀다고 하는데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모자 맞죠? 네, 용주 씨가 자주 네. 착용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뭐 네네. 패션 좀 아신다는 분들의 잇 아이템이라고 해요. 네. 패션 피플이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네. 많고 또 네. 아이들한테도 또 인기가 많다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자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모자 하나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도 하고 커플끼리도 하고 근데 엄마들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제작 과정을 담은 블로그 포스팅도 좀 심심치 않게 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전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목도리를 뜨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겨울만 되면 네. 실 사서 하다가 시작만 하고 끝났던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뭔가 기쁨과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손뜨개 공예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손뜨개 공예가 이 아직 저 추위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울리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요. 영주 씨는 망고 모자 한창 쓰고 다니셨는데 직접 뜨신 건 아니죠? 옛날에 떠본 적이 있는데 아, 저는 그래요? 좋아하는 친구 네. 주려고 제가 네네. 떴다가 네. 너무 정성스럽게 뜬 나머지 제가 가져버리고 아까워서. 새로 뜨다가 별로 안 좋아져서 그냥 포기해버렸었거든요. 그래요. 네. 누구나 다 이제 경험 소시적에 있으시잖아요. 떠본 네.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떠본 건 아니고 떠본 시도를 한. 네. 저도 예전에 좋아하는 남자 준다고 시장에서 털심만 엄청 사놓고 조금 하다가 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손뜨개 공예가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직업적으로. 그런데 사실 전 국민이 손뜨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직업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집에서 딸들이 뭐 목도리 뜨겠다고 장갑 뜨겠다고 시작하면 마무리를 항상 어머님들이 해주셨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뭐 손뜨개, 바느질 이런 건 이제 어머님 세대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사실 요즘처럼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많은 시대에서 그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네. 사실은 손뜨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국가 자격증이었는데 네. 관심이 지금은 조금씩 이제 아닌가요? 줄어들면서 폐지가 됐고요. 아쉽네요.
그런데 다시 왜 뭐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것을 만들겠다라는 DIY 열풍으로 해서 뭐 퀼트 이런 것들과 함께 붐이 일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협회에 의해서 민간 자격증으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시험 보시는 인원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협회에 등록되신 전문 강사분만 해도 500분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마들 취미에서 이제 사라지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 강사분만 500분이 넘는다고 네. 하고 또 민간 자격증까지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 붐을 타고 다시 인기가 많아졌다는 게 또 체감이 되는데 제가 또 우리 경험에 소시적 경험에 취미로 시도했던 그런 거랑 이렇게 업을 삼아서 하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네. 손뜨개 공예가 분들은 구체적인 일은 어떻게 하는 저도 걸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손뜨개 공예가는 말 그대로 손재주를 가지고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뭐 저희가 뭐 뜨개질 할 때, 목도리 할 때 썼던 뭐 대바늘도 있고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코바늘 그리고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수편기라는 이제 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네, 기계로 또 전문적으로 집에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 용어와 도안 부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도안에 따라서 완성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 제품을 만드시는 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이제 전문가로서 새롭게 또 도안을 만들고 창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생활 공예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옷 만드는 디자이너처럼 손뜨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기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로 전문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로 성격이 잘 맞아야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벌써 이 손뜨개 하니까 예전에 제가 쌓아놨던 그 털실들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정말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직업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 성격에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목도리를 시작하고 끝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십자수를 하면 했지 이쪽은 저랑 조금 적성이 안 맞는 그리고 이게 생각도 했거든요. 은근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맞아 난관에 빠지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죠. 성격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하고 풀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맞아요. 우선은 손뜨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애정만 가지고 되시는 게 아니라 소위 뭐 손재주라고 말하는 그런 기본기도 좀 갖추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작품에 사용되는 뭐 바늘, 실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해 또 필요하시고요. 제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제 강사로 혹은 디자이너로 등록되신 분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어서 좀 훑어봤는데 뭐 아이 옷이나 뭐 원피스, 가방, 모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무슨 배우분들이 영화제에 입고 가도 될 만한 검정색 미니 원피스도 있더라고요. 등이 확 파지고 홀터넥으로 아마 이제 코바늘로 해서 얇은 실로 뜨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완성도를 위해서 꼼꼼함 그리고 완성시키기까지 그만두지 않겠다는 인내심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호기심, 관찰력, 창의력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네요. 맞아요. 저도 뜨개질 좋아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완성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저 역시도 한번 틀리면은 다시 막 풀고 그 코부터 이어가고 하느라고 한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시간 내서 하느라고.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미로 할 때랑 업으로 삼을 때랑 다를 텐데 설마 이것도 자격증이 있을까 싶어요, 선생님. 자격 요건이 또 갖춰져야 되나요? 사실은 뭐 자격증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모든 직업들이 다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실 때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하시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가 더 낮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거네요. 자격증. 뭐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 중에서 뭐 잘 하시는 분들이 뭐 기회가 돼서 뭐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 알려주시거나 집에서.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지금도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배우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편물 기술과 편물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블로그 이런 데 같이 조사하면서 보니까 임신 준비 기간에
태교 겸 이제 아. 출산 이후에 본인의 이제 직업적인 걸 준비하기 위해서 네. 학원 다니시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셨다고 글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또 성격이 맞아 이게 태교에 또 도움이 되는 거네. 네, 어쨌든 맞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편물 강사, 편물 기술 자격증이라고 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낯설죠. 예, 낯선데 이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자격증인가요? 네. 그 한국 손뜨개 협회에서 자격증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편물 기술 자격 시험과 편물 강사 자격 시험 두 가지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편물 기술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손뜨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대바늘과 소바늘로 이루어진 손뜨개 과정 그리고 수편기를 활용한 기계 편물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요. 네, 편물 강사는 편물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협회에서 인정하는 강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손뜨개와 기계 편물에 대한 작품 구상력, 창의력 그리고 강의 능력을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편물 기술 자격증 시험이랑 편물 네. 강사 자격증 네. 시험이 따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게 신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이만큼 또 분야를 더 넓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자격증 시험 내용도 또 다양한가요, 선생님? 네. 어떨지 궁금해요. 보시면은 이제 시험은 일단은 1년에 한 2번 정도 보실 얼마 안 수 보네요. 있어요. 네, 네. 1년에 2번 정도인데 보통 이제 3월하고 10월경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 시험 일정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네.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서 보셔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편물 기술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실기 시험을 당일에 동시에 진행하고요. 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뭐 준비물은 신분증, 필기도구, 계산기, 자, 줄자, 그리고 뭐 쪽가위, 그리고 이제 시험 요강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준비물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네. 또 뭐 시험 접수는 협회 발행 도서, 이제 시험 도서 거기에 첨부된 원서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편물 강사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품 심사와 교수법 심사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뭐 신분증, 자격증 사본, 수료증 사본, 필기도구 그리고 작품을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시험 요강에 따른 뭐 과정별 준비물도 따로 꼭 지참을 하셔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필기는 뭐 대충 이와 관련된 내용들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풀어가면 되실 텐데 실기가 저는 참 궁금하네요. 주어진 시간 안에 뭘 딱 목도리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렇게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지. 원래 평소에 네네. 잘하시던 분들도 누가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그쵸. 긴장감에 제 실력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네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평소에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일생 뜨개질 해오신 분에게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시험이 전체적으로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그동안 소개해드린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뭐 20%에서 30% 정도 그 됐는데요. 정도 됐었죠?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자격증은 합격률이 협회 측의 얘기에 따르면 한 50% 정도. 아, 네.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지는군요. 네. 네. 그래도 50%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지만 준비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50%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강사 자격증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합격률이 50%라는 거 꼭 또 우리들이 그동안 봤던 거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을 갖추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실기는 어느 정도 통과한다고 봐도 필기 같은 거는 여전히 뭐 학원 같은 게 있을까요? 교육기관이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어디서 배워야 되죠? 요즘 아까 온라인 보니까 시대라서 계산기 이런 것도 필요하던데. 네. 계산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계산기가 그게 목도리 나와야 계산 되는데. 잘못하면 또 그쵸, 코가 칸이 또 남거나. 잘못 맞아가지고 다 풀어야 되고. 예. 성격이 나빠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짝 남들이 하는 걸 볼 때는 쉬운데
재밌어 네. 보이는데 네, 나도 네.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이거 머리 아픈데? 복잡한데? 그래서 사실 단순한 호기심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거기서 준비 과정에서 좀 탈락을 하시겠죠. 네. 더 알고 싶다, 강한 호기심, 이렇게 하면 저것도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의욕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쭉 진도를 나가셔서 자격증을 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배우실 수 있는 기관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 목적, 뭐 취미로 할 건지 아니면 자격증반을 들으실 건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교육 기간, 비용, 그리고 내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 한국 손뜨개 협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실 수 있고 거기 가시면 강사와 디자이너 프로필이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컨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사단법인 풀립문화센터 지역에 있고 또 한국문화센터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강사나 작가가 하는 공방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고 거기서 이분이 나하고 좀 잘 맞을 것 같다.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괜히 뭐 시간 낭비하시고 돈 낭비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교육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손뜨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아까 엄청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무슨 드레스 같은 것도 미니 원피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과정도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바늘, 뭐 코바늘, 기계 편물 그리고 강사나 디자이너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강사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 2회 수업이 진행되는 대바늘 과정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6주 동안 24시간 수업 시간 동안에 기본기를 다지게 되는데요. 뭐 머플러, 모자, 뭐 라운드넥 베스트 뭐 이런 걸 만들면서 싶네요, 진짜. 기본적인 것들. 도안 기호를 익히고 뭐 게이지 정의와 시험 뜨기, 일반 코 잡기, 뭐 엽선 익기, 어깨선 익기 뭐 이런 것들 을 배우게 되시고요. 중급반으로 올라가시면 수업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세요. 12주 동안 48시간의 수업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뭐 V넥 조끼, 오픈형 가디건, 그리고 뭐 후드형 하프코트, 뭐 점퍼, 터틀넥 풀오버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무늬 기호 익히기, 뭐 중심코 모아뜨기, 뭐 돗바늘 마무리법, 단추구멍 내는 법, 뭐 세로 배색법, 그리고 뭐 모자법, 뭐 그리고 뭐 아가일무늬 배색법, 아가일무늬 좋은데, 그리고 지퍼단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급반에서 배우게 되시고요. 중급반요. 고급반 역시 마찬가지로 12주 48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에 자켓, 볼레로, 코트 그리고 뭐 아이들 우주복이나 뭐 숄 이런 소품을 만들면서 응용 과정을 하게 되시는데요. 모는 종이에 직접 도안을 작성해서 작품에 대입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시고요. 뭐 요 정도 수준까지 오시면 지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옷 하나씩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해요. 갑자기 막 지금 배우고 싶어져서 역시 좀 배워보는 게 어때요? 지금 이만큼 또 메모를 해놓고 저는 정말 못할 것 같고요. 주변에서 누군가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잘해서 이렇게 선물 받고 그러니까 제가 털실 다 사줄 수 있는데 은주 씨 좀 수강해 보세요. 좀 알고서 해볼 걸 뭐 또 모를 때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나 하고 그랬을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배운 과정이 다양하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레벨별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업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뭐 수업 과정은 수강 순서가 초급 다음에 중급 배우고 그 다음에 고급 배우고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건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대비를 위해서나 그걸 감안하시면 이제 단계별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수강료는 한 과정당 15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그러니까 뭐 초급반 15만 원, 뭐 중급반 이렇게 가시고 창업반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간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상이하기 때문에 네.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취미반까지면 뭐 고급반이나 강사과정까지는 들으실 굳이 필요가 안 해도 없으시잖아요. 되고. 네. 하다가 신이 나서 더 가실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면 이제 업으로 삼으실 분들을 위해서 취업의 방향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느 네.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일단 자격증과 전문성을 확보를 하시면 뭐 CA 강사, 뭐 문화센터 강사, 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동대문이나 이런 곳에 뜨개 점포나 아니면 손뜨개 학원에서도 강사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시고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을 하신다면 이제 전문 디자이너 타이틀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한국 손뜨개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바늘 이야기와 같은 뜨개방 체인점의 경우에는 초기 오픈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라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판매도 하시지만 이제 공방에 수강생들이 오시면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또 이제 재료비로 판매가 더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업료를 들여서 열심히 수강을 하고 또 경험을 쌓아서 시동 걸고 있어요,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네. 공예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손뜨개 공예가가 됐을 때 슈퍼맘 공식 질문이죠. 수입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시간 활용이 용이할 것 같은 점에서 또 어떤 점이 막 달라지고 그럴까요, 선생님? 네, 좀 수입에 프리랜서 개념이 조금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업을 잡느냐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실 수는 있는데요. 네. 뭐 문화센터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뭐 2시간 정도로 4군데, 5군데 정도 문화센터를 이제 일자리로 잡게 되시면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손뜨개 이 정도면 손뜨개 학원 강사로 일을 하시면 지금 강사비의 50%를 수업료의 50%를 강사비로 받으시고 수업에 필요한 부자재들 같은 경우를 본인이 판매하셔서 추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점도 좋네요. 그리고 또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 뭐 경력 4, 5년 정도 되신 분 중에서는 뭐 1억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분은 그냥 강의만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디자이너로서의 영역을 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하셔도 강사료 같은 게 시간당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매 해마다 그 핸드 니팅 대전을 협회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입상을 하게 되시면 작품이 전시도 되고 공모전 책자에도 소개가 나가시고요. 뭐 디자이너로서 뭐 니트 패션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오시고 그리고 협회에서 교육이나 이제 창업 지원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수상 경력 같은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전문가로서 경력 관리에 더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걸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뜨개 뭐 이런 스웨터, 장갑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름에 정민원 선생님께서 이 직업을 소개했다면 너무 덥지 않나요? 계속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맞아요. 이 직업이 사실은 털실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름에는 비수기, 뭐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 이런 시기를 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면 직업으로 고민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손뜨개라고 하면 겨울에 조끼, 모자 이런 것만 생각하셨는데 요즘 여성분들께서는 아이를 이제 임신하셨을 때 준비하시면서 뭐 양말이나 뭐 베네저고리 같은 걸 뭐 다르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소재 자체도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만 한정되었다기보다는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인형 같은 경우에도 맞아,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것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주겠다라는 이 마음은 계속해서 커져갈 거기 때문에요. 관련 시장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뜨개 인형 이런 거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좀 갈 수 있는 면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업종까지 밝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손뜨개 공예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태온 미디틱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1,800만 원의 임금 조건이고요. 서류 접수는 2015년 2월 7일 마감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요. 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기구를 제작하는 회사 이누즈에서 총무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역시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24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요.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지원에 접수되고요. 면접까지 통과하시면 총무사무원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일 스포츠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다면 경력이 없으셔도 지원 가능하고요.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요.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요. 면접을 통해서 합격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고맙습니다. 영주 씨께서 전해주신 채용 정보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빨리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1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하는 것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을 알고 계신다면은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일자리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하게 해주는 그런 1부 순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비슷한 영감 드렸길 바라면서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